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코로나19 방역 거리두기 강화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의 국내 뜨거운 뉴스를 현미경으로 콕 집어 재조명하는 박종환 TV 방송의 시사 전망대입니다. 본 방송 구독을 돕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 아래 빨간 글씨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에 그 선거 계절이 돌아왔죠. 선거 대세는 2030의 표심을 누가 많이 얻느냐, 그리고 중도층의 표심을 또 얼마나 많이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중앙당에서도 젊은 청년들을 고3짜리를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이렇게 모셔서 영입했고, 또 젊은 세대를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어요. 여야 할 거 없이. 우리 지방 전북 또 도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북도의 그 민주당의 지난 그 민주당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출신의 김창화 씨를 공동 선대위원장에 영입했고, 또 장애인 차별 극복을 위해서 청년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윤혜화 씨를 청년 인재로 또 영입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분들을 분야별로 배치를 해서 선거 전략을 지금 짜고 있고, 또 국민의힘도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은 최근에 기존 국민의힘 전북 선대위 당직자와 대변인과 함께 뛸 청년의 2030의 인재 영입을 했습니다. 김지광 전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을 전북도당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고, 또 이태환 전 전북대 신문편집장을 청년 대변인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중앙당이나 지역의 각 도의 당이나 여든 야든 젊은 그 인재 영입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중앙당도 마찬가지고 지방의 지역도 마찬가지지만은 청년들을 이렇게 영입을 했을 때는 일일성이 아니고 그런 젊은 인재들을 키워서 정치에 참 좋은 그런 그 제목이 되도록 인재 육성해서 양성해서 키워야지, 일위성, 선거 때 필요한 일위성으로 젊은 표심을 얻으려는 그 일위성으로 젊은 인재를 영입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인재들을 영입할 때는 또 충분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이루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나 또는 중장년 많은 그 인재들이 중앙당의 선거 대책에 필요한 분야별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그 선거에 지금 빨간불이 켜졌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 가족 문제로, 가족 리스크,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의 뇌관이 될 수 있는 가족 리스크가 지금 터졌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의 가족 리스크는 뭔가? 또 지난번에 그 이재명 후보의 그 3호 김혜경 여사의
낙상 사고로 별의별 얘기가 뭐 그냥 뭐 찌다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얘기가 이제 가시기 전에 가시려고 하니까 또 이번에 또 아들 문제가 터졌어요. 아들이 뭐 도박 중독으로 또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각종 언론에 지금 오르내리고 있고, 야당에서는 도대체 이게 수사를 해야 한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냐? 이런 문제로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 모처럼 또 우리 안철수 또 그 후보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가족을 먼저 다스려야 한다고 이렇게 또 한마디 했어요. 안철수 후보님께서 요즘 이런 것을 보면은 옛날 그 성인들이 말했듯이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 지난번에 그 장제원, 국민의힘 장제원 아들이 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뭐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해서 국민의힘에서 중요 당직자에 들어가기로 그 내정이 됐는데 차진 사퇴를 했습니다. 참 그 집안에 그 자식들 문제, 참 아들 문제는 누구나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데, 참 이런 문제들이 좀 대통령 후보의 가족이 되다 보니까 언론이나 국민들의 시각에 볼 때는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뭐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이런 얘기를 뭐 참 빗대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다행히도 저희 아들은 아직까지는 속을 썩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속을 썩이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중에는 이재명 후보의 그 정과 사범에 대해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도대체 어떤 정과 사범인가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검사 사칭, 음주운전, 선거법 위반, 특수 공무 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이런 또 그 전과 사범에 또 이력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공직자로서는 뭐 결정적인 하다지만은, 또 뭐 한간에는 뭐 이명박 대통령은 전과 14범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뭐 지난 과거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도자라면은 남들이 보기에 정상적인 그런 활동과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또 가정에 문제가 없냐? 또 여기도 또 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문제로 이력과 경력에 대한 또 문제가 또 발생해서 여기도 또 굉장히 또 여당 측에서 공격을 많이 받고 언론에서도 많은 지금 취재를 하고 있어요. 뭐 이에 대해서 윤석열 그 후보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법과 원칙에는 누구든 예의는 없다. 조금 늦었지만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대통령 후보가 아니더라도, 뭐 대통령 후보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대통령 후보가 아니더라도 사회 지도자라면은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는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또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또 진영 논리에 또 함몰진 또 여당 또 의원들이 또 한두 명 있어요. 그래서 이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그 기자 출신 의원인데 또 청와대 대변인도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은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로 자진 사퇴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또 요즘 또 뉴스에 또 화제 인물로 또 다시 또 등장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YTN 기자가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하고 통화를 한 모양이에요. 그 통화 내용 중에 당신도 기자도 털면 안 나오냐. 좀 우리가 듣기에 좀 섬찟하다, 응? 섬찟한데 또 청와대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기자를 초대해서 식사에 초대하겠다. 이건 좀 우리가 듣기에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김건희 씨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 YTN 기자한테 다시 또 물어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김건희 씨가 했냐 했더니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다. 아니 YTN 취재원 기자가 김의겸 의원같이 그렇게 말을 안 했다는데 김의겸 의원은 그 기자들이 사과할 의향이 있냐 했더니 사과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이는 가정사회 사생활에 대해서 또는 또 사생활을 벗어난 그 예측을 말하지 않은 이 얘기를 보태서 이렇게 여의도 증권가에 나오는 찌라시 같은 얘기를 한다면은 이건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또 그리고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김남일 의원 또 이분도 또 황당한 얘기를 했어요. 또 이분도 택시 기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같은데 통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 김건희 씨의 그 이력과 경력 문제점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이재명 그 아들 문제를 터뜨렸다. 기획해서 터뜨렸다. 이런 얘기를 택시 타고 가는 택시 기사 통화에서 들었다. 이렇게 또 확인할 수 없는 얘기.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참 한다는 것은 참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왕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 후보의 그 아내에 대한 그 하나의 또 그 예가 있어서 하나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2년 4월인가 될 것 같아요. 그때 제 16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의 경선이 들어갔는데 그 당시 노무현 후보가 상대 경쟁 후보가 노무현 후보의 부인 권양숙 여사 부친께서 6.25 전쟁 당시 좌익 운동을 했다. 이렇게 상대방 후보가 공격을 하니까 노무현 그 당시 후보가 인천 그 경선 연설에서 그렇다고 장인이 좌익 운동을 했다고, 그렇다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헤어지란 말이냐, 이렇게 또 말을 해서 많은 그 감성적인 연설로 많은 여성 유권자들한테 많은 그 표심을 얻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들 문제든 부인 문제든 형제간 문제든 가능한 그 후보의 정책 가지고 비교를 해서 비평을 하고 판단을 해야지, 그 가족 문제로 해서 그 후보의 검증을 벗어나는 그런 선거 운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자면은 이 후보들의 정책이나 인물이나 능력이나 이런 선거가 돼야지, 가족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본질이 벗어납니다. 선거의 본질이 벗어나요.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됐든 윤석열 후보가 됐든 이제는 더 이상 가족 문제 가지고 네거티브 선거 운동하지 말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이 가지고 있는,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강 정책, 정당 정치 이념, 그리고 비전, 그걸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선거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80여일 남은 이 선거 운동, 흑색 선전으로, 흑색 선거 운동으로 그런 선거 운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비전을 살릴 수 있는 선거,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선거,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처받은 우리 국민들, 이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선거 운동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TBS 교통방송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 방송이 본래 취지에 벗어나고 국민들의 시각에 어긋나는 편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100여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민주당이 서울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삭감한 예산을 더 플러스해서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오세훈 시장이 새로 만드는 그 예산, 오세훈 시장이 새로 추진하는 그 예산은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서울시에서도 이 서울시 의회의 그 폭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지방선거도 대통령 선거 끝나면 바로 지방선거가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은 서울시 의회가 95% 정도의 의회를 장악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편향되고 편파적인 서울시 의회를 운영한다면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강조하냐면은 이게 지방자치의 폐해거든요. 지방자치 폐해. 지난번 방송에서도 지방자치 17개 광역 시도는
정당 공천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은 시군구에 이 시의원이나 군의원, 구의원은 사실 정당 공천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시에는 뭐 몇십만 주는 시도 있지만은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군에는 5만 명도 안 되는 이 군도 있어요. 이 군에 또 군의원이 있습니다. 예, 지방자치, 풀뿌리 지방자치는 지방 일꾼을 뽑는 살림하는 의원입니다. 이 살림하는 의원이 어느 정당의 지시를 받고 정당에 애속돼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아니 정당에서 공천을 주는데 정당에서 지시하는 대로 또 정당에서 정강 정책이나 그 당의 그 활용에 따라서 일을 하지 벗어나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군 의회는 정당 공천이 필요가 없는데 왜 이 국회에서 이걸 정당 공천 폐지를 해결하지 못한가 저는 심히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김대중 당시 그 대통령께서 정당 지방자치를 부활시켰는데 지금 김대중 선생이 살아계시다면은 이 정당 공천 시군구 의회 풀뿌리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이 정당 공천은 이건 폐지한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론조사를 지금 당장 하면은 뭐 80% 이상은 정당 공천 폐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20대 이 국회, 21대 국회, 20대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왜 이게 안 들어갔나 저는 정말로 강력하게 다시 한번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자성어에 진퇴양난이라고 있습니다. 나아갈 진자, 물러날 퇴자, 두 양자, 어려울 안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난처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쓰는 말입니다. 코로나19 방역 거리두기도 어렵고 국가 지도자를 뽑는 것도 어렵습니다. 2021년 칼렌더 한 장 남은 칼렌더 대선 선거도 80여일 남았습니다. 진퇴양난의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로 세웁시다. 이번 주는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